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의 강세 기조는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또 컨택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 쪽에서 시장은 순환매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은 우주항공 관련주 최근 들어서 급등했습니다. 이런 쪽의 배경이 뭔지, 그리고 또 그쪽에서 관련주의 동향들, 그리고 또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왔던 흐름 보게 되면은 대표적 주자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세트랙아이 이 세 종목 같은 경우 비교해봐도 증시가 약간 주춤할 때 거의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그거 관련돼서 일단 작년까지 이어졌던 우주항공 관련된 성과를 보게 되면 솔직히 당장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미지의 세계에 탐험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들이 훨씬 더 반영되는 게 이쪽의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페이스X가 민간 사업자 쪽으로 지금 강하게 부각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사상 첫 민간 유인 우주선이 발사됐다라는 쪽과 함께 또 그러다 보니까 일본, 중국 모두 다 뛰어들어서 암석을 채취했다라는 쪽에서 부각을 받았었죠. 게다가 또 마찬가지로 아랍에미리트, 중국, 아랍에미리트도 이제 관심이 높네요. 이런 쪽에서 나사까지 이제 화성 탐사선을 발사한다라는 쪽이 또 부각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일정이 나오는 부분들이 일단 나사에서도 차세대 화성 탐사선이 2월 달에 착륙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보잉 같은 경우도 스타라이너라고 하는 두 번째 무인 궤도 비행 시험이 들어가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도 뜨겁습니다. 4, 5월 달에 화성 탐사선이 화성에 착륙하는 걸로 보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의 대결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지금 저희가 영화에서만 많이 보던 부분인데 나사가 우주선 충돌로 소행성 궤도를 바꾼다. 그러니까 즉 소행성이 지구에 다가왔을 때 이 아마겟돈이었네요. 옛날에 이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쪽에 우주 탐사선을 이제 발사를 해서 아마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10월 달에는 루시라고 하는 우주 탐사선이 또 탐사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 그래도 가장 주목해야 될 어떤 이슈 중에 하나가 이부 것 같습니다.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1단계, 즉 인류를 달에 다시 보내는 계획들이 이제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되고요. 3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달에 가는 다시 계획들이 계속 나사와 함께 이어진다라고 보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도 가장 올해 중요한 우주항공 쪽에서의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쪽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아크인베스트라고 하는 ETF 관련된 쪽에서 가장 또 대표 운용사죠. 여기서 차세대 테마로 우주 산업을 선정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가장 먼저 반응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세트랙 아이를 지분을 인수하죠. 그런 쪽에서 그러면 이제 항공 엔진을 갖고 있고 시스템 안테나는 위성 안테나는 하나 시스템이 그리고 또 한화 디펜스는 발사대를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측면 쪽으로 한화 쪽에서 우주항공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었죠. 그와 함께 또 종목을 보게 되면 최근에 또 급등한 종목 중에 하나가 텐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이 보잉의 발사체 관련된 쪽에서 물량을 수주했다라는 쪽인데 이 부분이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테미스와 관련된 사업들이 이제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죠. 이쪽과 연관이 돼 있다는 쪽에서 시장이 주목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기대감만 있느냐? 아니죠. 거기다가 초기 물량이 들어왔고 앞으로 한 500만 달러까지는 수주를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해서 시장이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또 한국항공우주도 역시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소형 위성 쪽에서 여러 가지 연구개발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어떤 이제 앞으로 공동 장비까지 활용하면서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주목할 회사가 인텔리안테크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도 괜찮은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원웨이라는 회사가 있죠. 그래서 저궤도로 돌면서 지금까지 글로벌 인터넷 보급률이 한 54%밖에 안 되는데 이 저궤도 위성을 활용을 해서 글로벌 인터넷 어떤 이용률을 늘리겠다라는 쪽으로 나왔는데 한때 파산을 했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대체적인 이제 위성통신 안테나 관련된 쪽에 매출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이에 따른 모멘텀으로 최근에 급등을 한 모습들인데 주가도 올해 다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일단 실적 자체는 올해도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인텔리안테크도 거의 270% 이상 좋아지고 있고 관련된 종목들도 다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실적 대비한 흐름을 보게 되면 대개 PR이 한 20배 이상은 다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주가가 실적과 관련된 성장성에 비해서 먼저 기대감을 많이 줬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조정이 나오는데
이런 급하게 올라갔던 만큼 단기적으로 일단 테마의 단기 소멸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일단 추격 매수는 좀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많이 오른 주가와 함께 어떤 변화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 한 단계 또 어떤 다른 쪽으로 매수세가 다 몰리면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온 시점을 다시 노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더 맞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더 적합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라고 했었을 때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이 한양이엔지라는 종목, 오늘 또 올라가다가 좀 내려오는 모습들인데 이 종목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흐름들이 일단 팹 관련된 설비 쪽에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쪽에서 당연히 투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아지는 패턴으로 나가고 있죠. 그런 쪽에서 어떤 UHP라고 하는 특수 설비에 주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먹거리가 없을까 싶어서 우주항공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근데 사업을 확장을 하는데 지금까지 매출 비중은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소외됐다가 오늘 처음으로 좀 부각을 받는 상황들이 있는데 하지만 주력 쪽은 이쪽이란 쪽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 실적이 좀 부진했다가 실적 개선세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뚜렷하게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방 산업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점 생각해보게 되면 기대감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단기적으로 한 22,000원대까지 움직였다가 다시 이제 주가 좀 내려오는 상황들인데 이런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 적어도 지금 가격대 밑에서 살펴보시면서 목표가는 21,500원으로 잡아가면서 대응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7,000원대로 보시면서 그래도 숨겨진 또 뭐 비츠로테크라든가 한양이엔지 같은 경우는 숨겨진 우주항공 테마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종목이 앞서 한화 관련된 얘기들 상당히 많이 드렸는데 어제 한화가 또 급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화에 대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한화 쪽에서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주사에도 작용을 하는 모습들인데 하지만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오히려 친환경 쪽에 대한 무게를 더 둬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어떤 우주항공 쪽이 아니라 다른 분야를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에 또 SK라든가 LG 이런 지주사 관련된 쪽 저희가 한번 점검을 했었죠. 그리고 최선호주로 SK를 말씀드렸는데 주가는 이만큼 갔습니다. SK는 더 갈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꼭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한화 같은 경우도 친환경 관련된 쪽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 대표적으로 수소 쪽이라든가 그리고 또 관련된 태양광 관련된 쪽에 대한 자회사의 확장세 계속 눈에 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중요한 부분들이 현대건설이 아니고 한화죠. 네, 한화건설을 지금 갖고 있다는 부분들 이게 자회사의 100%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뜨거운 어떤 강한 건설주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크게 방향을 못 미쳤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예상 PR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도 한 7배도 안 되는 수준, PBR도 0.6배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43,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꾸준하게 뭐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움직일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31,000원대로 보면서 또 지주사의 숨겨진 종목이다라고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주항공 테마와 관련된 어떤 배경들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들까지 살펴보면서 막상 고른 종목은 그쪽이 아닌데요. 특히 지주사 쪽에 그리고 또 어떤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체 쪽으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어떤 테마는 여전히 뜨겁기 때문에 아마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관점 쪽에서 접근하시되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과열을 조심하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